네, 무바연님 어서 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은열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섯 분. 네. 오늘은 분숙자님 어서 오세요. 피식. 네. 네. 오늘은 진짜 손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문도 소용없네요. 네. 신 하도 먹었는데도 진짜 없었어요. 오늘. 네. 두 테이블 받았습니다. 네, 두 테이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일찍 끝냈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춥다고 하네요.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나타샤도 약간 감기 걸려가지고 좀 병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다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호전됐고요. 네. 32분. 네. 부수자님 자가격리예요. 주변에 또 환자분이 있었나 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냥 일찍 시작할게요. 방송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무바이님 오늘 2차 모더나 맞았어요. 네. 자,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그래도 1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분량이 많아서 일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467회 10월 14일 억설타임즈쇼 인원리 이완용 평양기생 반쪽일성 신의 뜻 마콘 마인드 컨트롤 바이든 쿼드 영국 노벨상 IMF 시대정신 보나파르트 특검 성렬형 천안함 최원일 김태우 한송이 이런 제목입니다. 가을 한송이 바이든 전략경쟁 쿼드 IMF 노벨 경제학상 리얼미터 성렬형 철수형 김태우 천안화 함장 최원일 문전비 파쇼 강력규탄 가세연 목회의 보나파르트 시대정신 인드라가게 호남 40대 두 분이 정치 토론 중임. 부모은 김경.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하시군요. 요즘은 사장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사장이 외근 나가면 혼자 있어서 가끔 방송을 들으면서 일합니다. 문득 듣다가 선생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깜깜한 현실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반딧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글 달아 봅니다. 건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은 낙엽이 떨어지는 오솔길을 걷는 오텀 동영상이 재밌고 음악이죠. 스코틀랜드 음악, 켈트 음악이죠. 그런 오솔길을 걷는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은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은 또 고독한 계절이기도 하죠. 곧 겨울이 닥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히 남성분들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또 이럴 때는 자기 위로 손오공 중독 진단. 그래서 이분이 재밌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쪽 일성이 평양기생에게 환장한 건 출생의 비밀 때문인가? 18자식의 유래. 18자식은 그 이자의 파자라네요. 이완용 이씨의 파자가 18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 매천야록에서 이완용의 아들뻘인 양자로 들어갔죠. 그래서 친아들은 아닙니다. 이명구의 첩을 건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완용이 성역이 왕성한 차다라고 했을 때 평양기생과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물불을 안 가린다. 네, 구찌라님, 에드버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이 신이 뭐 예수님격인지 예수님 뚝딱격인지 그 밑에 레벨인지 뭐 귀신의 수준인지 뭐 아니면은 신은 아니라면 귀신도 아니고 그러면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기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지만 뭐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테네님 어서오세요. 400만 불 넘자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간에 이 신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현재로서는 인드라가 아무리 이렇게 해체 이론 해체로 한번 해봐라, 해체도 정도가 있지, 그거는 견적이 잘 안 나오네요. 이슈.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렇고 산송이 또 이 탈북자 한송이 또 한번 미쳤군요. 미쳤습니다. 한번 미쳐볼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재밌는 친구죠. 워싱턴 포스트하고 한번 인터뷰한 다음에 굉장히 그 차이나로부터 많이 공격을 당했죠. 그런 후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모양입니다. 김길선 누님하고도 많이 방송했죠. 자, 오늘 이슈는 이 정도로 하고 서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메인 이슈가 국제 정세죠. 국제 정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키 리라하가 또 평가절하됐죠.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가 걸린다. 돈맥경화. 제3세계 이머징 마켓에서 걸리는데 1997년에 한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정도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적당한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에르도안은 인드라가 이 에르도안 특파잖아요. 그래서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이라크에서 총선이 있었죠. 이라크 총선은 역대 최저의 40% 투표율로 강경파가 집권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처럼 시아파가 다수파입니다. 중동에서 인드라 강조했지만 중동에서 시아파가 많은 나라가 이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시아파가 많습니다. 이라크도 다수파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번에 이 이라크 정부는 탈레반하고 매우 유사한 정부예요. 어떤 정부냐면은 지금 외신에서는 반미만 강조하는데 아니라 그냥 그거 아니라 반소 반미 반이란입니다. 이 탈레반하고 같죠. 반공. 한마디로 해서 이 IS와는 다르죠. 시아파가 이 친구들도 시아파거든요. IS는 순위파잖아요. 탈레반과 이라크 정부의 차이는 탈레반은 순위파고 이 이라크의 이번에 강경 정권은 시아파예요. 시아파인데 성향은 탈레반하고 같아요. 반소 반미 반이란. 그래서 이번에 친이란 시아파 정당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떡밥을 던졌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국제 정세에서 이라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국 정가에 약간의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원래 뭐 정권 교체된 게 아니라 원래 잡던 애들이 잡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바이든의 반중 동맹 외교 시대, 신제국주 시대에서는 중동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미치 메코네 상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아프간 철군은 이미 끝난 사안 아닌가요?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철진한 이슈를 꺼내든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군요. 공화당에서 미국의 소리방송 바이든 외교정책 비판, 미국 민주당과 큰 견해차, 이런 이슈가 있죠. 이거 왜 나왔느냐? 우선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국유본능 관점에서 왜 이러한 맥코넬 외교정책 비판이 나왔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현재 아프간 철군 이래로 약점이잖아.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드라는 잘했다, 한반도였으면 호재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인드라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CFR에서도 하시스 의장이 철군 타이밍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친미 인사들을 다 이렇게 빼내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죠. 정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 데다가 지금 포린 폴리시 같은 데서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거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이든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나왔다. 포린 폴리시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배경이 뭐냐, 부치한도가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 상향안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나와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부채한도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 뭐 있는 건데, 공화당이 뻘쭘하잖아요. 이거 바이든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그걸 통과시켜줬잖아. 그쵸? 맥코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딥스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트압의 비판한 음모론, 딥스 음모론을 비판한 분이 맥코넬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중간선거 겨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인드라는 이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는 안 하지만 외교 문제에서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북한과 관련돼서 맥코넬 위원이 원내대표가 한 발언은 한반도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예스맨 되는 게 보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생산적으로 맥코넬 원내대표가 발언한다는 거, 인드라 얘기했잖아. 맥코넬 같은 의원이, 그 다음 펜스 같은 부통령이 주도가 돼서 새로운 공화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드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2의 레이건을 만들 국리를 하는
공화당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국유본능 관점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여태까지 외교 정책이나 모든 경제 정책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거죠. 국유본이 계속 세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알파 오메가가 필요한데, 지금은 오메가, 바이든 대통령은 오메가를 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근데 너무 세게 밟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받았다가 살짝 놀 때가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유본능 관점에서 강력하게 브레이크 밟았다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약간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왜? 경제를 위해서, 세계 경제, 국제 경제를 위해서 됐다 이거죠. 일단 중요한 게 부채 한도가 통과됐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그동안 문제가 됐던 트아베파분들 상당수가 정리되거나 정리 중에 있다. 예, 그쵸? 예. 경제적으로는 부채 한도, 그 다음에 아직 완벽하게 된 거 아니에요, 부채 한도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 정치권에서 1차로 정리될 애들은 정리시켰다 이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예. 세 번째가 뭐죠? 경제, 정치 이런 바탕을 두고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은 이미 미국이 돌아왔다. 큰 그림은 이미 그렸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 끝났습니다. 꼭 이 시간에 10시까지인데 지금 들어와 봐야 맥주 한잔 마시면 먹을 시간도 없는데 꼭 이 시간에 꼭 하나.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알파 오메가 브레이크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포렌 플래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경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구를 문제 삼죠. 모호하다 표현이. 이전에 강대국 경쟁 이런 어떤 트럼프적 개념도 엉터리지만 바이든의 이런 전략적 경쟁 말도 모호하지 않느냐,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구 가지고 시비를 둔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숨은 뭔가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인드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합니다. 대록주가 현재 시대를 새로운 도금 시대 1880년대 그리고 인드라는 신제국주 시대라고 얘기했죠. 이 1880년대와 하고 인드라가 생각하기에는 1720년대 영국이 해상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그때를 인드라는 떠올립니다. 자, 영국이 외교를 잘했죠. 어떻게 외교를 잘했느냐? 다른 나라, 유럽 대륙의 나라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그때마다 영국은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유럽 대륙의 특정한 국가를 그때마다 편들면서 대신에 유럽 대륙 바깥은 전부 영국이 차지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지구상의 어떤 이권 다툼은 미국은 쏙 빠진 채 각국들이 알아서 싸우고 그때마다 미국은 중재자로나 심판으로서 개입하는 정도, 영국처럼 그렇게 하고 바깥에 해양과 우주 이쪽은 미국이 장악하는 이런 그림, 큰 그림은 그래요. 1차. 그 다음에 2차, 그러니까 이게 영국 1720년대 해상 장악한 이유와 지금 미국이 어떤 그런 했던 시기, 우주와 해양을 미국이 장악하고 나머지 지구상의 육지에서 싸움은 그때 심판으로 개입한다. 이런 큰 그림과 1880년대에 그때는 어땠냐, 지금의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처럼 기술혁명 시대다.
그랬을 때 이 4차 산업혁, 5차 산업혁은 양자 산업을 현재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미국이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이제 결합한 것이 지금 국유본의 정책인데, 여기서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구경 귀족인데 이권에서 소외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반발이 당연히 들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포린 폴리시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은 정면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이든 2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10월 초부터 9월 23일인가인더라가 9월 21일경인가 그때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전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한테도 다 전달이 됐다, 전 세계 구분 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딱 1년이잖아요, 1년차. 그래서 10월 초에 이렇게 발언이 나온 거다. 그래서 바이든 2기가 시작되니까 바이든 1기에 1년차가 끝나고 2년차가 시작된다. 그래서 국유본의 내심 어떤 새로운 2단계가 시작되는 거다. 스텝 2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얘기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날 강공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작용 반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슬쩍 이렇게 한번 더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원칙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의 반중 동맹 외교도 그 원칙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제 겉보기에는 도대체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외교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하지만 다 있어요. 어디나 볼 때 다 있습니다. 국유본이 있죠. 국유본. 설령 바이든 대통령이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국유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되고, 누베스타인님 어서오세요. 각부투님 어서오세요. 자꾸 방송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네요. 오늘 따라 유난히 사람들도 없는데 이렇게 참고하시고, 쿠바 체제 전복 목적 뭐 이런 거 참고하시고, 쿠바 문제. 그래서 지금 그런 불판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특파 지도자들을 정리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에 그동안 트럼프가 강가했던 지역들, 그 지역에서의 어떠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나라에서도 자유화의 봄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진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북한 자유화, 쿠바 자유화, 베네수엘라 자유화, 이런 면에서 이제 2단계에서는 필요한 조치들이 나와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이러한 어떤 현재 구건 귀족들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어떤 불만 세력은 아무래도 유럽 세력과 일본 세력이 불만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뭐 트럼프 구변 귀족에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유럽 귀족들과 일본 귀족, 구변 귀족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바이든 전략적 경쟁,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이스라엘 외교장관 이란에 대한 플랜 B 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후퇴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쿼드도 그렇고요. 큰 그림은 이미 나왔고, 쿼드. 그 다음에 이제 쿼드 오커스, 인디아의 딜레마. 인도가 몇 가지가 난제가 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인도가 본디 친소 국가였고 비동맹 국가였죠. 여기서 비동맹이라는 것은 빅토 로스차일드가 만든 개념입니다. 빅토 로스차일드 시대에 제3세계에 투자는 안 해주고 그냥 막스 레닌주의로 떡쳐라. 요게 비동맹주의거든요. 인도가 친소였습니다. 그 친소가 간디 집안이고 네로 간디. 지금은 다르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가 인도양 국가죠. 인도는 이쪽에 파키스탄으로 향해 가는 중동이 이웃이고, 이쪽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가 이웃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특수한 지위가 있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일본이나 한국, 호주는 인도양에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중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국유본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이 개념에는 중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간 철군이 되고, 아프간 철군 미군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런 태평양 지대에 재배치된 겁니다. 중동의 인도 태평양 개념에는 인도까지만이에요. 인도를 경계로 해서 파키스탄도 지금 개념에서 파키스탄은 아시아지만 인도 태평양 개념에 파키스탄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인도가 중동 국가들과 맺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중동 국가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여기서 핵심상은 인도가 원래 로스차일드 식민지였잖아요. 로스차일드 식민지. 1850년대 세포의 항쟁을 일으킨 게 로스차일드라고 인도가 강조했잖아요. 그 이래로, 세포의 항쟁 이래로 인도는 로스차일드 식민지였는데, 근래 들어와서 이제 록펠러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프리메이슨 국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영국 지분이 있다는 거죠. 영국, 유럽 국유원 귀족 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배려해야 된다 이거죠. 이 영국, 유럽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냐면, 이들아 강조했듯이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러시아를 비롯한 여기가 나름대로 자기네의 시장이거든요. 국유본 시장. 국유본 유럽, 영국 귀족들의 시장인데, 인도를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냥 압축해서 국유본 영국 귀족 입장에서 인도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인도는 영국 눈치를 봐야 되는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딱 끊어서 완전히 태평양 쪽으로 밀착되는 그런 쪽으로만 현재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인도 총리가 원래 트럼프파였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파가 이제 신도교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는 2단계에서 세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철라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특별한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 경제전망 보고서 나왔다. 그래서 김단태 인간지표 특별한 얘기 없어요. IMF 얘기. 지금 IMF 총재가 친중이다 뭐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게 됐죠. IMF 전망이나 인드라의 경제 전망이나 보면 다 여태까지 인드라 방송 보신 분들은 IMF 전망 보고서가 새삼스럽지 않을 겁니다. 낯이 익을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 전혀 없고요. 금리, 테이퍼링. 여기서 금리라는 것은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계 금리가 미국 금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을 와서 경제 부진,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아는 얘기고,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내년 경제 전망인데 선진국이 5%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개도국이 4.9%인가? 선진국이 5% 이상의 경제 성장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나라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예? 5% 경제 성장. 한국 지금 3%. 얘 마이너스야. 문제의 파시오는. 예. 여태까지 유럽이나 일본이 1%, 2% 경제 성장하는데, 예? 기저효과에서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2022년, 내년은 그렇다 치고 내후년 2022년에도 유사한 경제 성장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일본이나 유럽이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순전히 누구? 미국이. 예, 미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미국 GDP가 13조였나 그랬는데, 기억이 됐는데 막 지금 15조쯤 됐다고 치고, 예, 5% 이상의, 예, 가지니까 일본하고 유럽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많으니까, 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렇게 압도적이다. 어떻게 개도국보다 높을 수가 있어? 미국이 경제력이, 경제 GDP 성장률이, 예, 어떻게 한국보다 높아? 예,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까꾸토님 맨날 말하는 OECD 평균은 이런 데서 안 나옴. 까꾸토님 결론은 이번 달러 조정기에 달러 삽시다. 자 그렇고요. 경제 얘기는 원래 토요일날 하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는데, 예, 하도 이번에 이상하게 김단태, 인드라 보는 이 소수몽키, 그 다음에 시타임즈, 이 애가 너무 놀랍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예, 이 세 가지 유튜브 영상이 거의 동시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몽키,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 떠난다, 이런 뉴스 아닙니까? 예, 김단태도 이제 언급했죠. 무슨 돈나무가 이사하면, 뉴욕에서 텍사스, 플로리다로 이사하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 이런 얘기들. 예. 이런 얘기에서 실리콘밸리 얘기부터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게 국유본의 놀라운 간지라고 봅니다. 예, 구분 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예, 바이든 시대에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뭐랄까, 규제를 좀 하고 여러 가지로 하되, 예,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빨로, 공화당 빨로 말하자면 중세의 자유도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비난받은 조세햇빛처럼, 조세햇빛죠, 합법적인 조세햇빛처럼 만드는 거예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에는 긍정적이었다. 예? 조세햇빛처가. 어쨌든 간에 기업인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어딥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자유무역 도시, 그거 아니에요? 자유경제 시대. 세금이 싸면 돼. 예? 세금 싼 데, 기업인들은 어쨌든 세금 싼 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각종 규제가 없고 세금이 싹 저렴하고, 그게 조세의 빛이지. 말하자면 비트코인이고. 내가 얘기했잖아. 조세 피처, 스위스 비밀 금고, 예? 비트코인 다 같은 맥락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텍사스나 이쪽이, 예, 합법적인 조세 피처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 도시를 딱 만든 거야. 이게 왜 구분은 간지냐?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트럼프는 저렇게 하자는 건데 미국 전체가 그러면 세계 경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예, 또 이런 어떤 규제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IT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거죠. 음? 보다 세금이 없는, 그러니까 탈출로를 딱 두는 거야. 그거를 미국 내 자유도시처럼 텍사스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IT 기업들이 거기 사는 거 아니야. 예. 1타 3피인 거지요. 예. 그리고 데이터도 뽑고. 예. 이렇게 해서 텍사스나 플로리다 경우에 이러한 경우 예? 인구 유입은 어떻게 되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각가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력, IT 기술력을 유지시킨다. 예, 그러면서 나머지 미국 국가에서는,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규제를 좀 해주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트럼프는 미국 전체에다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죠. 근데 텍사스만 하겠다는데 어떻게 될 거야? 텍사스만 이렇게 한다 이거야. 한국도 마찬가지. 왜냐면 제주특별자치도 이래서 제주도만 그렇게 만든다든가 그렇잖아요. 이런 지역은 나쁘지가 않아요. 금융자유도시, 그건 규제가 없다. 이런 게 하나씩 국가 안에 있으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자유도시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 경제학상 이번에 이제 그 노동경제학 쪽에 학자가 예상대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 볼 때 노벨 평화상과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문학상은 상당히 국유본 있기, 특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다 여태까지 사례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상됐던 바다, 여기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분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패스트푸드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 그게 어떤 상식인데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고용이 줄지 않았다. 이런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통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저 밑에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논란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인용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 물론 일단 자영업자 입장이 아니에요.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 입장이 아니라 국유본론 관점과 인드라가 이해하는 수메르 경제상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 예상과 달리 인드라는 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유일하게 막스 경제학에서 유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게 최저임금제라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죠. 근데 이 최저임금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양자 산업 시대로 갈면서는 더 이상 최저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기본소득제가 유효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밀턴 프리드만의 기본소득제, 우파 사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 증가율이 문제이듯이 역대 최대 빈부격차 증가율을 기록한 게 문조비 파시와 반쪽 노면 파시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도를 급격하게 올려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급격하게 올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간을 두어서 천천히 올린다면 예, 선순환을 이룬다 이거죠. 만약에 문재인 파쇼가 최저임금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예? 자기 집권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10,000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 매년 매년 5%씩 혹은 10%씩 올린다. 이러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작동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첫해 왕창 올리고 그랬다 이거죠.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가 된다. 예? 경제라는 것은 시간을 두면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된다. 그래서 저렇게 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은 특정 지역에서 데이터 뽑기에서 딱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공동 노벨상을 받은 분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저 자연과학적인 실험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인드라 입장에서 경제학은 경제과학이 아니다. 경제학이다. 과학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그 통계가 통계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저는 노벨상 경 받은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드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국유원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양자 산업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이 필요하고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에 로봇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계 기업들을 자꾸 도태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탁소도 체인점, 커피 전문점도 체인점, 치킨집도 체인점 이런 식으로 계속 대규모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정리해가는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대신에 알바 대신에 로봇을 고용하게끔 하려면 임금이 계속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하여튼 간에 일자리가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임금 계속 올라가줘야 된다. 이런 원칙을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국부는 지속적으로 국유본이 좌파나 이래서 이런 최저임금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인드라 강조하는 건 최저임금제 그런 점들 이런 어떤 4차 산업, 5차 산업, 양자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문제는 인드라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기여도가 있다 이거죠. 이런 면들을 간과하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외 속에서 양자산업 시대를 가속화시키면 문제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밀턴 프리드만의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제로 대체돼야 된다. 이재명처럼 기본소득제와 최저임금제를 동시적으로 하면 저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제를 미국에서 지역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건 데이터 뽑기에서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은 인드라가 살고 있는 염창동만 기본소득제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건 대한민국 전체 경제로 규모로 봐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그건 그냥 데이터지. 거기서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래서 최저임금제하고 기본소득제 같이 한다고 보면 안 되죠. 국가 전체가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는 건 핀란드 경우처럼 실패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살고
노동자도 살 수 있는 길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실업자,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세금 재원도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면 세금만 낭비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론지 에포크 타임즈에서 중국의 전력난은 구원아이 그 친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반시지 맹꽁이 씨빠르파의 음모다 라고 하는 이 인드라가 에포크 타임즈 요즘 정론지 외면하니까 에포크 타임즈가 아예 그냥 친시진핑으로 돌아섰나봐요. 에포크 타임즈 정론지 인드라 좋아하잖아. 제대로 된 반중하세요. 이번 뉴스는 딱 누가 봐도 시진핑을 지지하는 뉴스네요. 웃고 넘어갑니다. 우리 에포크 타임즈 정신 좀 차리세요. 엔비디아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메이슨 채널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계 대 인간의 공차기 대결 이런 게 하여튼 간에 실험 정신이죠. 우리 지오그래픽 잘하고 있고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노벨상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약간 이제 최저임금제 논란 참고하시기 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따로 얘기 안 드리고요. 시대정신 여기 고전경제학 케인즈주의 최근의 이론까지 재밌게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모르는 건 이 시대정신님이나 인들한테 물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따로 하도 많이 언급해서 따로 언급 안 하고 이 얘기만 할게요. 자, 경제학의 출발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수메르 시대 때부터 나왔지만 학적인 경제학 할 때 그 학은 재정학서부터 나온 겁니다. 거시경제학 그러죠 보통. 근데 이게 재정학. 영국에서 딱 영지가 있어. 이 영지를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국과 영지의 그런 것들을 경제 문제를 전담하는 게 누구겠어요? 집사 같은 애들이고 국가에서는 총리죠. 그래서 영국의 총리들 19세기 총리 18세기 총리들을 보게 되면 다 재정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관중 뭐 이런 애가 있겠죠. 돈 문제, 경제 문제죠. 영지가 잘 되려면 영지에서 재정학이라는 게 어떻죠? 수요 공급일 수밖에 없어요.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근데 부국강령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해야 되고 특산물이 뭐냐, 자원은 뭐가 있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는 뭘 해야 되느냐.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 목표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서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수요 공급이고 재정학이에요. 이것이 발전돼서 고정경제학이 되고 뭐 케인즈주의가 되고 그런 겁니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고정경제학이 왜 주도가 됐느냐, 그건 뭐 경제사 보면 다 나와거든요. 멜더스하고 리카르도 다 알죠. 국가사에서 배웠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구문론에서 또 1844년에 그 중앙은행, 영란은행 얘기도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버리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거는 수메르 경제상론 관점에서 우리 시대정신있게 재미있게 얘기를 했고요. 참고하시고 난민 탈북
이제 트럼프 시대 때 난민이 탈북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오늘 이제 탈북 뉴스 재미난 게 국경 수비대 경비대 수면 제목이고 일가족이 탈북했어요. 아주 새로운 방식이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했고, 그 다음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무장 군인이 탈영했다. 중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부럽다. 평상시 성실하던 친구였는데 탈영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소식이 흥미롭군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방송에서 종전선언 뭐 이런 것도 해서 떡밥이 나오는 건 이건 국유원이 의도한 거고요. 국유원의 특징이죠. 국유원이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이런 어떤 종전선언 이건 양쪽을 다 국유원이 지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연락선 복원하고 뭐 무슨 뭐 동계올림픽 베이징 때 뭐 하고 대선 국면에서 뭐 다 잊으세요. 다 잊고 제재 완화 없습니다. 제재 완화 없어요. 그럼 핵심은 뭐냐 여러분? 제재 완화도 없고 미국의 입장 제재 완화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 포기 없어요. 뭐 없잖아. 뭐 종전선언 신기루 아니냐? 이 종전선언 이면의 떡밥을 보셔야 돼요. 뭐냐? 다른 게 있다. 반쪽 정부는 제재 완화, 겉으로는 제재 완화는 하지만 제재 완화가 될 거라고 반쪽 정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뭐냐? 제재 완화 대신에 무언가를 반쪽 정원이 요구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거를 뭐 문전비 통해서 뭐 문전비는 중재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잊으세요. 믿지도 않아 반쪽 정원이 문전비를. 미국하고한테 얘기하는 건데 문전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뭐냐? 반쪽 정원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제재 완화가 아닙니다. 뭐예요? 신변 안정이야. 신변 안정. 올해 5월 달에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다녀간 다음에 헤인즈가 다녀간 다음에 북한 평양 인근에서 삐라가 살포됐다고요. 반체제.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20대들이 휴대폰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굉장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반쪽 정원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가 아니라 혹여나 있을 반체제 명단을 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 장성택 등 오늘날 자유조선 박근혜 대통령과 장성택 김정남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 라인을 트럼프가 넘겨준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숙청된 거 아니에요, 장성택이. 그런 것처럼 지금 분명히 북한의 반체제 세력, 엘리트 세력이 있는데 명단을 넘겨달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재 완화가 아니다. 미국이 그걸 넘겨주겠냐. 그런 일이죠. 아니면 요즘 대한민국의 인드라 같은 애가 상당히 맨날 최고 존엄을 모독 중인데 평양기생 첩아들이다. 이완용의 아들이다. 첩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인드라 좀 제거해줘. 뭐 이런 것이 목적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신돌님 어서오세요. 지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요. 핵무기 포기도 없습니다. 이번 건은 그냥 뭔가 제3의 뭔가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국유본의 기획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용이 CFR에 가서 연설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한국어 번역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예, 그래서 정용이가 헛소리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예, 헛소리 했어요. 저 지금 사회자를 맡은 자카리아, 예, 저 친구 알거든요. 인드라 집에 책도 있어. 저 자유의 미래던가 책 있어요. CFR 회원이고 자카리아가 CFR 위원회 정용이가 참석해서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비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예, 요즘 뭐 이렇게 막 한 게 또 정용이 여기 가니까 뭐, 예, 뭐 있나 보다 하고 하는 건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예, CFR이 떡밥을 던진 거니까 그건 분명한 거고. 어쨌든 간에 자카리아하고 정용이 어이없는 쇼, 정용의 동문서답으로 개쇼를 했어요. 이거 구경 관계자들이 다 봤을 텐데 현재 문정비 파쇼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반면교사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카리아 얘기 나온 김에 인드라가 지난번에 브로델 프랑스 역사학자 얘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때 인드라가 착각했어요. 예, 생각난 김에 그때 말해야 된다는데 깜빡하고 방송 때 얘기 못했는데, 제가 읽은 건 브로델 역사학자가 아니라 부르디에라고 있어요. 부르디에. 예, 죄송합니다. 부르디에하고 브론데, 가만있어 봐. 그 역사학자 착각했습니다. 예. 프랑스 역사학자 그분이 훌륭한 분이죠. 부르디에는 인드라가 부르디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예, 깎아내린 거, 착각을 해서 깎아내린 거기 때문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장 뭐 그런 분인데, 논지가 이것도 역시 CFR, 논지가 대체적으로 세계 국제 경제 전망이 인드라가 여태까지 경제 중심 방송할 때 얘기했던 전망과 대부분 같습니다. 예, 논조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이분이 그냥, 예, 그냥 정론을 인드라는 그냥 까놓고 얘기했고 저분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했는데, 예, 인드라 얘기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런 어떤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영국이죠. 이거 누가 했는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보나파르트님이, 예, 썼습니다. 그래서 영국 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기도 나온 대로 여태까지 영국이 문화와 금융으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브렉시트 이후에 이렇게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1973년 보통 국가가 된 이후로 영국이 현재 경제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브렉시트 이후에 더더욱 영국 경제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코노미스트가 약간 과장되게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이야기를 했죠. 뭐냐, 인드라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텍사스와 같은 자유도시를 만들듯이, 예, 영국도 그동안에 시티 지구라고, 런던 안에 시티 지구가 따로 있잖아요. 금융가. 그 시티 지구의 자율권을 굉장히 줬단 말이죠. 근데 근래 들어와서 시티 지역도 뭐 거의 권한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거죠. 조세 피처도 뺏기고, 과거의 명성,
예, 금 가격 결정권, 런던 거래소, 금속 거래소 이런 것들의 권위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면 영국에서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면은 영국이 나름대로 네이처지가 있는 것만큼 과학기술 능력이 여전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가지 영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예? 양자 산업, 4차 산업 과학기술에 대한 그 다음에 영국이 자랑하는 금융,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문화, 스포츠죠. 이 세 가지의 축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필요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왕 한 브렉시트이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이점을 잘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게 뭐죠? 20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영연방 국가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뭐 이런 남아공 이런 어떠한 데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대륙주한테도 좀 압력을 가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영국 경제는 살아남아요. 보나파르트님, 이게 쉽게 답변이 나오면 이게 한 나라의 어떤 경제 미래가 쉽게 답변을 내릴 정도면은 인드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물론 인드라가 대단한 의견도 내놓을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걱정하지 마시라. 영국 경제 걱정하지 마시고, 보리스 존슨 총리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어. 지금은요, 인드라 강조할게요. 지금 인드라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노동당이 나올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은 혁신이 필요할 때예요. 자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 영국 노동당 자유좌파잖아요. 노동당 정부가. 노동당 정부가 아직 들어설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노동당 정부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김태우, 조성은 자살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천하맘 최원일 함장 명예훼손 되시고, 이거가 문정비 파쇼 정권 때 되겠습니까? 아니, UFO 조사처럼 UFO도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서 국방부에 문의하고 서울시나 대전시 해당 지자체에다 문의 다 하잖아요. 경찰은 조사 제대로 한 겁니까? 관련자들 국방부에 문의 다 해봤어요. 최원일 함장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음모론, 딥스 음모론, 어준이 음모론류, F등급 음모론을 비판하면서 운전비 파쇼 경찰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정권 교체 돼야 된다 이거죠. 천하만 명예회복, 최원일 함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UFO 조사센터까지 해라. 민간단체인 센터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공기관이 이러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세현, 김만배 구속결정, 판사가 이제 소문난 애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 들어가 김만배 구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됐지? 오늘 인드라 방송 나오기 전까지 아직 오늘 계속 김만배 구속이 된다 안 된다 얘기 되는데, 지난대에는 인드라 이제 구속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되든 안 되든 꽃놀이 핍니다. 김만배가 구속 안 돼도 문제고 구속돼도 문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케이 백현동. 이 친구가 몰랐는데 모케이가 무슨 저기 뭐야 그 조경 인테리어 전문가래요. 이 친구 관점으로 요 백현동 아파트 얘기하는 거 현장 탐사 이런 거 저 테네님이 좋아하시잖아. 투더리 스머프. 모케이가 그쪽으로 해서 이 백현동 아파트 한번 쫙 둘러보는 거 우리 테네님 같은 이 현장 탐사를 좋아하시잖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했어요 모케이. 그 다음에 우리 저 가세연 모케이하고 이제 김세희가 하는 거 재미나게 봤어요. 뭐 딱히 코멘트를 일부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하여튼간 빨리 저 뭐야 강변 미국에서 돌아오길 바래요. 그래도 저 가세연 방송은 모케이도 잘하지만 강변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케이도 이번에 잘하는 것 같은데 김용호 연예부장이 좀 쉴 때 모케이, 강변, 김세희 세 명이 동시에 출연하는 그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저도 제명이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좀비에 무슨 약점을 쥐었길래 다 잘려나가도 혼자 살아남았을까요? 제명이가 혼자 죽을 일은 절대 없겠죠? 400 현장에 답이 있다. 테레니 400만 분 넘자님 어서오세요. 자, 제명이가 약점 많이 가지고 있겠죠. 운전비 파시오에 대해서. 그러나 제명이가 살아남은 건 구기본이 찍어줘서 그런 거지. 제명이 혼자 힘으로 제명이가 저기 반쪽민주당 후보된 거 아니에요. 인들아 계속 강조하잖아. 이거는 문전비 힘이 아니되니까 제명이가 반쪽민주당 후보가 된 건 문전비 파시오 이중이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힘당의 후보 결정도 뭐 무성이나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국기본이 결정해요. 제명이가 약점 많이 알지. 문전비 파시오. 문전비에 대해서 제명이가 무슨 뭐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SN 통해서 운전비 압박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간 제명이가 된 건 제명이 힘으로 반쪽민당 후보된 거 아니고 문전비가 의중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박지원 힘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기본이 찍어준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힘당에서도 후보가 누가 되면 그 후보는 이준석의 힘이라거나 김기현의 힘이라거나 혹은 뭐 김무성의 힘이라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김무성의 백을 신뢰해서 HEO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성이 백이 대단하다고 해서 여기고 사시면 돼요. 제가 따로 거기에 멘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파 박력 성렬형이 왜 시대 정신인가? 조은산 중앙일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이런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시대인들아들 강조하는 게 이웃분이 알려주신 거지만은 이번에 1960년대생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도 60년대 생이고 윤석열도 송렬영도 60년대 생이다. H의원은 60년대가 아니다. 원희룡은 60년대다. 그 다음에 유승민도 60년대가 아닙니다. 젊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60년대 생은 이재명, 윤석열, 원희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 김이박은 이미 2번씩 다 해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최씨나 윤씨, 문씨, 노씨도 안되네. 노씨도 2번 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씨가 있죠. 그 다음에 역대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된 적이 없는데 이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송렬영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상당한 그 자체가 정치혁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국힘당에서 이렇게 비영란권 후보가 출신이 대통령 되기가 그렇게 좀 어려웠는데 된다 이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저 황해도 출신이었지만 그 이후로 무언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이 대선판 구도, 정권 교체, 631 구도, 정권 교체, 인물, 공약 1, 631이죠. 여기서 6은 정권 교체죠. 근데 이 3이 인물인데 여기서 인물의 구도가 중요해. 만약에 이낙연이 됐다면 이게 성렬영하고 구도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 이쪽은 만약에 성렬영 이렇게 딱 되면 이거 구도가 이준석이 말한 그런 구도거든요. 이거 무조건 특검 전국이 특검 대선이 되면 무조건 성렬영이 이기는 것이 되고, 만약에 H의원이 되는 경우는 H의원은 약점이 많잖아요. 지금은 일부러 이제 윤정비 파시나 재명이 쪽에서 뿌리지 않는 거거든요. 수산 게이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H의원은 정치 오래 했잖아. 성렬영이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정치 오래 한 사람과 정치 이제 막 시작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설령 성렬영이 비리가 1이라도 있다면 H의원 정치 오래 했잖아. 100이야 100배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치야 원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이준석이 그런 얘기잖아. 이슈 회피형이 있고, 그래서 저걸 안 만들려고 하는, H의원은 저걸 안 만들려는 형 아니야. 박지원은 뭐 이런 친구, 지원이하고도 잘 놀고, H의원이 말하자면 무성이하고도 잘 놀고 H의원, 그치? 부정선거냐?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죠? 뭔가 쟁점이 되면 회피한다 이거죠. 조금 것도 회피하고, 뭐든지 회피해. 그러면 조직 관리는 돼. 여기저기서 줍줍할 수 있어.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래 싸울 수 있냐 이거야. 못 싸운다 이거지. 약점이 많으니까. 재명이 같은 애가 있는데 밥이, 내가 볼 때는, 저는 경선 국면에서는 H형 까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구도가 그래요. 제가 볼 때 재명이한테 쥐약은 성렬영이고, 재명이 H의원은 완전히 그냥 드세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요. 딱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인들한테 국내 문제야. 신경 안 써. 예, 근데 중요한 거는 H원은 특바 성향이다.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응? 반쪽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에는 국힘당, 미국 공화당이 정부를 잡으면 반쪽 민주당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의 돈은 찌라시엔 이재명도 나오고 이낙연이가 따로 대통령 후보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게 찌라시가 그 증권가 찌라시에서 세력이잖아. 증권가 찌라시는 세력들이 유포시키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증권가 찌라시에 영향력 있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반쪽 민주당에 있죠. 국힘당에 누가 있죠? 무성이, TV조선, 무성이 이번에 저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 사저 사내 이런 애들이 증권 찌라시들 아니야. 말하자. 무성이, TV조선 예, 걔네들 바램이다 이거지. 알았다 이거야 이제. 그래. 찌라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한국인들하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만 본다고 그랬죠. 이제 한국갤럽으로 보면 H원이 조금 앞선 걸로 나오고 이재명하고 리얼미터로 보면은 성렬형이 앞선 걸로 나오죠. 이게 차이가 뭐냐?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방법의 차이다. AI를 쓰냐 면접이냐. 그래서 리얼미터는 중도층을 보다 많이 반영한다. 한국갤럽은 핵심층만 반영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죠? 유승민 의원과 인드라의 공통점 이준석 중도층, 서울 중도층을 잡는 사람들이 대권을 잡는다. 서울 중도층 이번에 반쪽민주당 경선 최종 경선에서 3차 경선 수도권에서 민심과 당심이 분리가 됐고 이것이 역선택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어준이가 미스터리 역시 F등급 음모론자답게 딥스 음모론자답게 트아빠답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회국민 투표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면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선에서 집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세훈이 형이 이겼죠. 세훈이 형이 이겼습니다. 재보궐선거 때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 못 돼요. H의원은 서울이 무서워서 대구로 도망간 분이시잖아요. 서울이 무서워. 자, 그렇습니다. 서울 민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도층 민심. 그래서 맨날 역대 선거 때마다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건 그냥 정권 교체예요. 정권 잡고 있으면 중도층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여든 야든. 그래서 이 정권 말기가 되면 중도층은 특별한 이권이 없으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비판하는 것처럼 문재인 파시स्ट 정권도 비판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중도층이야. 그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인터넷에서 H의원이 인기 있는 건 좌이파쇼, 우이파쇼들 애들 성향이잖아. 얘네들 좋아하잖아. 두아르텐가, 트아베파, 좌우이파쇼. 어준이도
예. 보면 H위원 좋아하는 애들이 어준이도 좋아해요. 유시민 좋아하고. 왜 좌우의 파쇼들이니까. 중도층 아닙니다. H위원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예. 특검이고 뭐고 특검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준석이 김기현 잘하고 있고, 뭐 노스님께서 재밌게 얘기했고, 어저께 뭐 호남 40대 두 분이서 인드라 가게에서 술 마시는데 어제도 손님 없었거든요. 인드라 바로 또 꼭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꼭 저 구석에서 얘기하면 인드라 못 들었을 텐데 손님도 없고 바로 앞에서 또 테이블 꼭 이런 얘기는 막 반쪽미당 망했어 뭐 이러면서 이게 나가리 되면 어떻게 돼 뭐 이러면서 재명이가 왜 또 승복을 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망했다고. 하여튼 어저께 그랬다 치면 되고, 철수영 그 변호사 그 저기 노스쿨로만 변호사 되는 말고 개천에서 욕 날려면 그 법대를 부활시키지는 않더라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법시험 합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돼야죠. 옛날에 고시를 부활시킬 필요 있다. 그래야지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 로스쿨 나오게 되면 로스쿨도 뭐 국유본이 요구하니까 미국식 로스쿨 필요하겠지만 없앨 수는 없지만 존치시켜야 되겠지만 로스쿨 다니다 보면 돈 많이 들고 부자들만 변호사 되고 그런 애들이 되면은 뭐 이재명 변호사나 하고 문전비 변호사나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민변 변호사 이런 거 따위나 이런 좌이파쇼 변호사 따위나 되는 거다.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윤석열 같은 법조인이 나오려면 고시제도가 부활돼야죠. 철수영이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철수영, 준석이, 김기현, 성렬형이 잘 연대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 원희룡 얘기했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댓글 보고요. 은혜린이 어찌 보면 성렬형과 재명이 구도를 맞추기 위해 재명이 호흡기를 계속 달아주는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린님. 좀 더 버텨라 얘들아 얘기했잖아요. 계속 버티면 돼. 얘들아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100%는 아니죠. 성렬형이 된다고 너무 확신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곤란하고, 어쨌든 간에 국힘당 경선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속에서 어쨌든 재명이는 국힘당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버텨주는 게 좋다. 수사는 지지부진 가지고 인드라는 아주 속마음을 그냥 끄집어낼게. 문전비 파쇼가 계속 특검을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하고 계속 거부했으면 좋겠어. 특검은 어차피 정권 교체된 다음에 특검하면 돼. 그냥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만 주장하면 돼요. 공을 넘기면 돼. 문전비 파쇼와 재명이가 특검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아서 해라. 우리는 계속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동서동님 대권 욕심에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여요. 터네님 H도 가만 보면 주워먹기 인생이 정치인들이 원래 다 주워먹는 거예요. 다 주워먹는 거 주축하는 거지. 운때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시대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정해준다. 제가 그렇게 봐요. 본인 능력, 솔직히 그렇게 따면 능력으로 따지면 다 대통령 후보로 된 사람 뭐 어쨌든 재명이도 능력은 있는 거 아니야.
다 있죠 뭐. 다 어디 군뱅이도 구르는 제주처럼 다 한 가지씩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인드라가 볼 때는 저 이재명이 왜 필요한가, 국기본 입장에서 기본소득제, 이 기본소득제 때 그 이슈 때문에 이재명을 한 거. 이재명이 기본소득제를 뭘 알겠어. 걔가 국기본이 기본소득제 주장하라고 떠드니까 그때부터 기본소득제 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 이낙연은 무슨 특별히 공약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기본소득제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소득제 이번 대선에서 특검과 기본소득제, 그래서 재명이는 날려버리고 기본소득제는 좀 정권 교체된 다음에도 인드라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열이 인드라님에게 도와달라고 재명이가 보낸 스파이? 그게 누구죠? 아하하. 네. 그 손님들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1시까지 할게요. 3분 남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지만 정치에 목매달지 마세요. 누가 되든. 지금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 갈수록 지금은 정말로 빈부격차 증가율이란 측면에서 역대 최악을 찍은 것은 문재인 파시오와 반쪽 노무현 파시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빈부격차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뿐이죠. 집값 안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다음에 성렬이 형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증가율은 현저하게 낮아질 겁니다. 성렬이 형이 정권 교체되고 성렬이 형이 대통령 되면 집값 안정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시고 버티셔야 돼요. 뭐 성렬이 형 라인에 들어서겠다 이렇게 작정한 우리 태네님 같은 뭐 그런 분들은 열심히 올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향후 10년 먹거리가 무엇인가 이런 걸 철저하게 고민할 때다. 남들이 정치에 올인할 때 우리는 경제에 더 신경 쓰고 국제 정세에 더 신경 쓰자 이거죠. 어떤 길이 살아남는 길인가, 이거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기본이 임명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 때려봐야 그냥 국기본이 임명해.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 국기본 임명한 거예요. 설사 제명의를 찍어도. 그러니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궁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사니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드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죠. 정치의 경제와 먹고 사니즘. 한반도 5천년사에서 먹고 사니즘을 해결한 분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존경하는 거고. 자유좌파, 자유우파뿐만 아니라 자유좌파도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것은 기본이다. 10만원권 집회에 박정희 대통령 모시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죠. 11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서동 경제사 인문선동 방송 분량 좀 늘려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대박나서 고맙습니다.